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구독자 100명 특집으로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방송을 녹음하는 동안에 106명이 되었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재 베스트셀러 1위의 책 세이노의 가르침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어니제이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을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하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 경기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앤드류 매튜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이어서 늦게 자기의 새벽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을 믿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말라.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 혹은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학력은 있는데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해라.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학력은 파벌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며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학벌이 신통치 않으면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제쳐진다. 학벌 쟁쟁한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들을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류 학벌로 길을 쓰고 인류 학벌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거나 그 집단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들어간다고 해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여도 학벌로 만들어진 학연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니나 마나한 대학을, 그것도 대학원까지 기쓰고 다니면서 취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학벌이 약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998년 초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풍비박산나면서 취직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려웠던 시절, 내가 경영한 외국법인에서 신입 여직원들이 필요하여 이른바 인류대 취업실에 공고를 부탁하였던 적이 있다. 자격은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다. 예상대로 수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제출된 이력서 중에는 내가 학교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방대 졸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영어나 컴퓨터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흥미를 느껴서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면접에서 나는 그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그녀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기차를 타고 와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들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다른 면접 대기자들은 만나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내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예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오래전 무역학과 출신들을 신규로 공개 채용하였을 때의 일이다. 물론 인류대 무역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들이 뽑혔다. 그리고 얼마 후 내게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던 어느 지방대 출신 학생이 보낸 것이다. 열어보니 두껍고 낡은 노트 몇 권이 들어있었다. 그 노트들에는 그 학생이 학창시절에 수년 동안 무역회사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얻어낸 무역 실례들과 각종 무역 서류들의 형태와 작성 기법, 그리고 실무적 주의 사항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동봉된 편지에는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900점에 가까운 토익 점수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미 새로 채용한 녀석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지만 어쩌랴.
결국 그 학생을 내가 알던 외국계 기업에 강력히 추천하였고 그는 당연히 채용되었는데 불과 7, 8년 만에 부장이 되었다. 그의 전공은 돈 버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문과였고 학점은 전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 아무리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라 할지라도 막상 경영자들의 말을 들으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대학 도서관들의 대출 도서 목록에서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면접 기법은 학원에서 배우고 자기소개서는 대행업소에서 맡기는 젊은이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댄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은 전산학과 출신을 채용할 때 인류대 졸업생을 뽑지 않는다고 했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했던 내 경험으로도 그렇다. 전 과목 모두 잘하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업무에서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히려 인류대가 아닌 이류대에 전산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인류대 출신을 선호하는 회사는 이미 인류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더 많다. 이 학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경영자들 중 대학 출신이 많은 이유는 그 기업들의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고졸자들도 분명 있음을 기억하라. 학벌이나 학연이 보잘것없다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 역시 그랬다. 분명히 말한다. 대졸자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4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어느 한 분야에 홀로 파고든다면 그 어떤 분야에서건 대졸자보다도 더 큰 실력을 갖추게 된다. 나의 경험담을 말해보자면 군 제대 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게 되었다. 높은 보수를 받으려면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고 영어 실력이 필요하였다. 당시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영어도 못했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4년간 공부한다면 도사가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시간씩 4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2년, 8시간이면 1년, 16시간이면 6개월, 18시간이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말인데 한번 미쳐보자.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밥도 많이 먹게 되어 졸음이 오게 되므로 외출이나 목욕도 하지 않고 오줌통에 소변을 보고 하루에 2끼를 채소량만 먹으며 혼자서 영어에 미쳤고 5개월 후 치른 첫 토플에서 570점 이상을 받았다. 얼마 후 나는 그 점수를 갖고서 미 8군에 있는 미국 대학 본교에 들어갔고 그 점수를 학부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고3 학생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토플 점수를 계속 올려나갔으며 닥치는 대로 갖가지 분야를 공부하였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 한 푼 없다면 그 일을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기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셋째, 학력이나 학벌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학벌이 신통치 않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이러한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국 이 문제는 한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뿐이다.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라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휴학도 좋고 휴직도 좋다. 백수라면 더 좋다.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그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 라면 한 개도 많다. 그냥 씹어 먹어라. 그리고는 스스로 독립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작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라는 곳에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일 전체를 배우게 되며 길거리 지식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만이 중소기업의 천국인 이유는 직원들이 일을 배워 작고 독립하기 때문이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체념과 게으름이다. 넷째, 학벌이 좋건 나쁘건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놓고 벌이는 게임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 게임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아동도서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같은 쉬운 책부터 읽어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라.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중고교 시절의 학급 석차가 계속 밑바닥이었고 그 어느 과목도 잘하는 것이 없었으며 지능이 평균보다 10% 이상 아래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숙련도와 몸값이 조금씩 증가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전공은 취직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력과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적성보다는 인류대 졸업장이 더 중시되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류대 출신이라고 경제계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취직을 하려면 일단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전공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3,011명에게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는 현재 고3 입시생에게 본인의 전공 학과나 출신 대학의 입학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류대학에 취직 잘 되는 전공을 택하라는 말이다. 졸업 후 취직을 하여 몇 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려는 사람이건 아니면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건 간에 졸업 즉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공 선택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먹물들은 입시생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월급은 적더라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적성에도 맞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하면서 인류대 졸업장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듣기 좋은 말일 뿐이고 액면 그대로 따르다가는 나중에 취업 전선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은 학문의 도장이라는 말도 절반 정도만 믿어라. 그런 말은 주로 교수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이른바 그 학문이라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처럼 학문 연구나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은 취업 준비 장소이다. 혹시나 학문 연구 혹은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거나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미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였다면 나중에 월급이 적다느니 또는 순수학문 전공자들이 취직이 안 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대가를 염두에 두고 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 좋아서 한 공부 아니었던가? 어느 대학의 통계를 보면 신입생 40%가 대학 1학년 때 전공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 갈등의 이유를 종종 적성에 맞지 않아서 라고 답하지만 속에 담긴 진실은 내가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뭘 하나 하는 회의감에 있다. 인기 학과를 선택하였음에도 전공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공이 첫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할까? 종종 입시생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생 선배 혹은 친구들과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인가를 의논하는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고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조차 한 바 없으며 친구들의 생각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래의 유망 직종 같은 자료를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나의 조언은 부자가 되려면 자기 성격을 중시하면서 돈 버는 일과 직접, 간접으로 반드시 연관된 전공을 택하라는 것이다. 한편 복수 전공제는 대다수 기업들에서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자 범주에 포함은 시키지만 뭘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느냐고 경시하는 태도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동일한 경쟁 조건에서는 제2 전공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전공을 가진 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제1 전공자들보다 우월적인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 복수 전공은 대부분 기초과정 이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에서 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대단히 재미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한다. 비록 취업을 할 때는 전공이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체에서 그 전공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 임사 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90% 이상이라는 의견은 2%에 불과한 반면 10% 이하라는 응답이 25%나 됐다. 평균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26%에 불과 기업들의 대학교육 불신이 심각하다. 서울대 최고자문위원단 보고서에서도 학생 89%가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학벌과 전공을 따지지만 다른 선발 기준이 마땅한 것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벌이 좋고 전공이 기업의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졸업자들이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자들 중 합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은 전공 관련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도 그리고 우스꽝스럽게도 면접에서 파악된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 의사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이다.
정작 필요한 실무 지식은 회사에서 재교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졸자 67%만이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한다. 기술계나 전문 직업인 등을 제외한다면 상당수가 자기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학벌도 좋고 전공도 맞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류대 갈 실력이 안 된다면 인류대 수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전공을 택하여라. 공부를 못해서 혹은 안 해서 인류대와는 거리가 먼 이름 없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면 그저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되 대기업에 취직하고자 생각하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작은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닦으면서 조속히 학벌을 세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돈이 있으면 명문대 대학원을 다니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존심만큼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회를 보아 경력 사원으로 재입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공부를 못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기쓰고 대학 가려 하고 대학원도 가려는 태도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 장학금도 못 받을 것이고 가족들이 학비를 조달할 텐데 결국은 자신의 학벌 허영심을 만족시키고자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부를 안 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하다면 일단은 공부에 전념해 보고 나서 생각해라. 전공이 기초학문 분야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봉급 생활자로 살고 싶다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등이 탈출구가 될 것이다. 교직 과정을 이수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임용률이 아주 낮다는 사실과 때로는 더티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오히려 프로급 과외교사로 나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상 야릇한 자격증에 혹하여 시간과 돈을 뺏기는 어리석음은 일찌감치 버려라. 그보다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은 뒤 전직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술 계통이 아닌 한 전공에 크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경영하였던 회사들 역시 중소기업 수준이었기에 언제나 직원 모집 광고에 전공 불문이 명시되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순수 학문 전공자들 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사족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군인들이 정권을 꽉 움켜쥐자 그 뒤 수년 동안 우수한 대입 수험생들은 사관학교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으니 그 뒤로 줄곧 사관학교 안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도 줄곧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했다는 말이다. 요즘은 공대가 인기가 없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이 공대에 갈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고시 공부에 매달리거나 의사가 되려고 하니 공대 쪽은 내부 경쟁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고
10년 후에는 적어도 밥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보장된다. 반면에 지금 의대나 법대에 가는 학생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그쪽 세계의 실상을 그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10년 후에는 아마도 과반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가 후회할 것이다. 앞의 글은 2004년경에 올린 글이며 그로부터 15년이 넘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대, 의대, 법대 출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아라. 의사인 경우 개업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봉직인 경우 경력에 따라 월 1천, 2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서울 임금보다 지방이 더 많이 받지만 지방에서의 생활비는 개인 부담이다.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그보다 더 낮아졌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는 평균 연봉이 1억 2천을 넘으며 30대 초반에 수억 원대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의대의 매력이 전부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비록 주 6일 근무가 당연시되고 보험 진료 기반이기에 정부 규제가 크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같은 의대를 졸업하였다면 1등과 꼴등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개업의인 경우 진료 과목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으나 육체적 현장성이 너무 강하다. 공대나 법대인 경우에는 졸업 후 1등과 꼴등의 격차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저소득층 중고생들 가운데 성적이 중3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사업을 10여 년 정도 하였을 때 나는 고3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원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조건이 있었다. 그 지원 학과가 내 마음에 들어야 했다. 이류대학에 속하는 곳의 국제경영학과 지원 원서비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꽁깨라 내 수준으로는 절대 국제경영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인류대의 철학과, 사회학과, 천문학과 등등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문대학의 인테리어 학과는 지원하였다. 나의 원서비 지원 기준은 졸업 후 밥벌이를 할 수 있는가였다. 고교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개 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대생들은 자기 스스로 실습을 많이 하여야 하며 자기 전공과 관련된 다른 과목들도 알아야 한다. 인류대 공대 졸업자들 중 교류 개폐기에 달린 릴레이의 작동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